2025 달서구 어르신 예능 경연대회가 지난달 28일 달서아트센터 청룡홀에서 열렸습니다. 대구광역시와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8일 대천동 월천공원에서 유천 하이패스 IC 현풍방향 설치공사 기공식을 개최했습니다. 달서구는 지난달 28일 대명문화대학교 수련관에서 고3 수험생들을 위한 고3 문화축제를 개최했습니다. 달성군 새마을회가 11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 동안 2025년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사단법인 어울림 나눔터가 지난달 28일 비엔나 웨딩에서 정기총회 및 가족의 밤 행사를 열었습니다. 하만저씨 대구청년회가 지난달 28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송년회 밤 행사를 열었습니다. 대구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오늘 12월 6일 대구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제132회 정기연주회 더 좋은 내일을 꿈꾸며를 개최합니다. 대구시립무용단 2025 NDD 유대구 댄스 공연이 12월 12일 오후 7시 30분과 13일 오후 5시 대구문화예술회관 비스롤에서 선보입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에 11월 27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달서구의회 최홍인, 서보영 의원과 달성군의회 박영동 의원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2025) 달서구 어르신 예능 경연대회가 지난달 28일 달서아트센터 청룡홀에서 열렸습니다. 달서구가 주최하고 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이 주관한 행사로 김영일 달서구구청장과 서민우 달서구의회 의장, 그리고 구의원들이 함께 참석해 어르신들을 따뜻하게 격려했습니다. 예선을 통과한 재능 있는 어르신 10개 팀이 본선 무대에 올라 합창과 악기 연주, 댄스, 시극 등 다양한 공연을 선보이며 관객들의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대회 결과 우수상은 윤수년 씨와 송현 경로당 팀이, 최우수상은 성서상록수 신앙송 동아리 팀이 차지했습니다. 대상은 고향의 봄과 추심을 아름다운 화음으로 들려준 엔젤 합창단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달서구는 앞으로도 관내 어르신들이 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여가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구광역시와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8일 대천동 월천공원에서 유천 하이패스 IC 현풍방향 설치공사 기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 윤재옥 국회의원,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 이태훈 달서구청장, 최재훈 달성군수 등 주요 인사와 지역 주민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공사는 대구 서남부권의 교통 개선을 위한 핵심 인프라 확충 사업으로 중부내륙지선 현풍 방향으로 직접 연결되는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을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수건 해결과 함께 교통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2018년 개통된 금호방향 유천 하이패스 IC는 하루 평균 18,400대가 이용하며 예측치의 2배를 넘는 수요를 기록해왔습니다. 성서월배 화원 지역의 인구 증가와 산업단지의 수요 확대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 혼잡이 심화되면서 현풍방향 진입로 추가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대구시와 한국도로공사는 2023년 3월 실시협약 체결 이후 주민설명회와 실시설계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2027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신규 하이패스 IC가 개통되면 성서산업단지, 대구출판산업단지, 월배지구, 화원 등 남서부 주요 지역에서 일평균 약 8,100대의 차량이 직접 이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로 인해 기존 남대구 IC와 화원옥포 IC를 이용하던 차량은 주행거리 3.8km, 통행시간 약 8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개선은 대구 국가산업단지, 대구 테크노폴리스, 달성 1차 산업단지 등 주요 산업벨트의 물류 효율성을 높여 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남대구 IC를 비롯해 비슬로, 성천로 등 인근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량이 평균 2에서 6%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상습 정체 구간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대구 시민들의 고속도로 접근성이 향상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국도로공사와 긴밀히 협력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달서구는 지난달 28일 계명문화대학교 수련관에서 고3 수험생들을 위한 고3 문화축제를 개최했습니다. 달서구가 주최하고 달서구 청소년 수련관이 주관한 이번 축제는 수능을 마친 고3 학생들의 입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다양한 공연을 통해 끼와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입니다. 행사에는 경원고, 경화여고, 대진고, 성서고, 원화여고 등 5개 학교의 고3 청소년 10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축제는 청무 치어리딩의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학교별 장기자랑과 게임, 그리고 DJ 로빈의 무대까지 이어지며 현장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학생들은 수능 이후 오랜만에 마음껏 웃고 즐기며 서로를 응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부모님 사랑합니다 코너에서는 블라인드 뒤에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직접 편지를 읽어주는 감동의 순간이 연출되어 학생들은 부모님을 떠올리며 눈시울을 붉히는 등 따뜻한 공감이 이어졌습니다. 수능 잘 쳤어. 엄마 나 이제 서울 갈 것 같아. 우와! 엄마랑 남은 기간이 많지 않은 것 같기도 해서 너무 아쉽고 엄마가 나한테 말없이 해준 많은 이 희생과 그런 거 너무 감사하고 사랑해 엄마. 학생들은 자신의 부모님께도 휴대전화를 통해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며 따뜻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그동안 열심히 달려온 고3 학생들에게 깊은 격려를 보낸다며 이번 축제로 밝고 활기찬 에너지를 채우고 여러분의 꿈을 향해 나아갈 새로운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축제 제가 직접 참여해서 제가 무대를 직접 해가지고 훨씬 더 재미있고 즐겁게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대학교에서도 춤을 계속 추고 싶기는 하지만 그래도 선생님과 강사의 길로 열심히 걸어나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달서구는 앞으로도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문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달성군 새마을회가 11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 동안 2025년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올해 마련된 김장 규모는 총 6,000포기, 전달 대상은 2,800가구로 예년보다 더 많은 이웃들에게 나눔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행사 현장에는 새마을 회원 500여 명이 이른 아침부터 모여 배추 절이기와 속 재료 준비, 씻기, 버무리기까지 김장의 모든 과정을 함께하였으며 회원들은 추운 날씨 속에서도 쉬지 않고 손을 움직이며 이웃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김치를 완성하였습니다. 완성된 김치 6,000포기는 각 읍면 새마을회를 통해 홀로 어르신,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 도움이 절실한 가구에 우선 전달될 예정입니다. 정현욱 달성군 새마을회장은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기꺼이 시간을 내어 참여해주신 새마을 가족 한 분 한 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더욱 꼼꼼히 살피고 모두가 함께 행복한 달성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배추 가격과 생필품 가격 상승으로 생활고를 겪는 이웃들이 많아 올해 김장 나누기의 의미는 더욱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날 김장 현장을 찾은 최재훈 달성군수도 새마을 회원들을 일일이 격려하며 추운 날씨에도 구슬땀을 흘리며 나눔에 동참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성껏 담근 김치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사단법인 어울림 나눔터가 지난달 28일 비엔나 웨딩에서
정기총회 및 가족의 밤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 지역사회 곳곳에서 헌신적인 활동을 이어온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회원 간의 친목과 화합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식전에는 지역가수 공연과 장구춤 무대가 펼쳐져 분위기를 돋우었고, 이어 감사패와 공로패 전달, 우수봉사자 표창 등이 진행되며 한 해의 노고를 기리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어울림 나눔터가 달려온 힘찬 전진이 잘 마무리되는 뜻깊은 자리라며 지역 복지 발전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행사 관계자는 올해 사단법인 전환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송년회가 더욱 뜻깊다며 무료급식 등 다양한 봉사활동이 호안인과 봉사자들의 참여로 가능하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송년회 밤을 이래 해오면서도 사단법인이 되면서 원래 처음 일이 시작했습니다. 하면서 우리 그 봉사자들, 후원인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그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무료급식을 하는 단체입니다. 안 도와주면 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이 도와주기 때문에 제가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우리 봉사자 여러분, 후원인 여러분 많이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에 결성된 어울림 나눔터는 홀몸 어르신과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급식, 미용 봉사, 밑반찬 배달과 문화행사 지원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실천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만조씨 대구청년회가 지난달 28일 대구 그랜드 호텔에서 송년회 밤 행사를 열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150여 명의 일가가 참석해 한 해를 돌아보고 서로의 안부를 나누며 화합을 다지는 자리였습니다. 행사는 조호영 대구청년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조재태 대구 화수회 수석 부회장의 축사가 이어졌고, 올 한 해 청년회의 활동을 되짚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2부에서는 초대 가수 공연과 함께 전국 청년연합회 노래자랑, 대구 경북 예선이 진행돼 흥겨운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특히 최고령 참석자인 91세 채필분 어르신을 비롯해 사위와 며느리, 어린 손자까지 3대가 참여해 가족 간의 끈끈한 정을 보여줬습니다. 조실에 가물에 왔어. 내가 일찍 남편 이우고 3남매 키워가지고 고생도 많이 하고 내가 참 살기도 너무 힘들었는데 오래 사니 이렇게 좋은 일도 보겠고, 그래가 지금은 내가 많고 행복합니다. 오래 사니 이렇게 좋은 일도 보겠네. 우리가 행복하게 산 사람들은 가족과 친구와 그다음에 공동체가 있었던 사람이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함도라는 공동체 안에서 늘 같이 이렇게 희로애락을 즐길 수 있고 같이 공유할 수 있어가지고, 이런 날은 하루 축제 같은 날이거든요. 저희들한테 손녀도 볼 수가 있고 또 딸과 사이 같이 볼 수가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함조 청장년을 위해서 이렇게 일조를 할 수 있다는 데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늘 보면 같이 와주는 우리 집사람한테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그 좋은 얘기를 나눌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즐거움을 공유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만조씨 대구청년회는 이번 송년회를 통해 일가들의 유대를 확인하며 다가오는 2026년에도 지속적인 발전과 화합을 다짐했습니다. 사단법인 자연보호 달서구 협의회는 지난 27일 제47주년 자연보호 헌장 선포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김봉준 자연보호중앙연맹 부총재를 비롯한 회원 2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1978년 10월 5일 제정된 자연보호헌장의 의미를 되새기며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환경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위한 실천 의지를 다지는 자리였습니다. 행사에서는 자연보호 유공자 표창이 수여됐고, 기후위기 시대 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공유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참석자들은 1인이 온실가스 1톤 줄이는 10가지 행동 퍼포먼스에 참여하며 탄소 중립 실천을 다짐했습니다. 달서구는 지난 26일 구청 광장에서 구청 직원을 비롯해 달서경찰서, 달서소방서, 달서우체국 등 공공기관 직원과 민원인이 참여한 사랑나눔 직원 단체 헌혈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헌혈은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헌혈 인구 감소, 혈액 수급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대한적십자사 대구 경북 혈액원과 협력해 진행됐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단체 헌혈로 지역 혈액 안정화에 기여하며 지속적인 행사로 헌혈 문화 조성 및 생명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달서구협의회는 30일 구청 대강당에서 제22기 출범식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행사에는 추광엽 회장, 이태훈 달서구청장, 신철범 대구지역부의장과 자문위원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제22기 자문위원 109명은 11월 1일부터 2027년 10월 31일까지 평화통일 의견 수렴, 정책 건의, 통일 기반 조성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추광엽 회장은 함께 만드는 평화, 더 나은 미래를 강조하며 협력을 요청했고, 이태훈 구청장은 민주평통이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구심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달성군 농업기술센터는 청소년에게 농업의 가치를 전하는 체험형 교육 농심배양 교육을 1일부터 22일까지 운영합니다. 현풍초, 논공초, 북동중, 서동중, 달성중, 가창중 등 6개 학교 학생들이 참여하며 정우윤 치유농업사가 솔방울과 목화솜을 활용한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기 수업을 진행합니다. 학생들은 활동을 통해 식물 구조와 활용법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오명숙 소장은 농업을 쉽고 즐겁게 경험하도록 돕는 교육이라며 학교와 연계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달성군 시설관리공단이 2025년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공단은 2003TCO2를 감축하며 당초 목표 감축률인 13.2%를 크게 초과한 37%의 감축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목표 대비 280%를 초과 달성한 성과로 가장 적극적인 탄소 중립 실천 기관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공단은 국제표준 환경 경영 시스템을 기반으로 친환경 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저공해 차량 전환 및 태양광 지열 설비 신규 설치 등 친환경 기술을 적극적으로 적용했습니다. 달성군 종합사회복지관은 HD현대로보틱스의 지원을 받아 지난 25일 따뜻한 겨울나기 정감은 김장 나눔 행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HD현대로보틱스는 김장 재료 구입을 위해 450만 원을 기부하고 임직원 16명이 직접 김장 봉사에 참여하여 나눔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봉사자들이 정성껏 담근 김치는 지역 저소득 가정 110세대에 전달되었으며 단순히 물품을 나누는 것을 넘어 안부를 확인하는 등 정서적 교류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한돈 자조금 캠페인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수육용 한돈 10kg을 참여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행사의 온기를 더했습니다. 대구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오는 12월 6일 대구문화예술학원 8공홀에서 제132회 정기연주회 더 좋은 내일을 꿈꾸며를 개최합니다. 이번 공연은 의로와 용기, 그리고 내일을 향한 희망을 주제로 겨울의 정서와 새로운 시작에 대한 메시지를 음악으로 풀어냅니다. 보컬리스트 정원조와 파페라 그룹 송클레오가 특별 출연해 더욱 풍성한 무대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첫 무대는 데니보이로 시작해 When You Believe, 집밥 등 따뜻한 감성을 담은 곡들이 이어지며 주제곡 더 좋은 내일을 꿈꾸며를 비롯해 다양한 합창과 특별 무대가 준비됩니다. 홍영상 예술감독은 이번 연주회가 희망과 위로를 전하는 무대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립무용단 2025NDD 배우 대구 댄스 공연이 12월 12일 오후 7시 30분과 13일 오후 5시 대구문화예술회관 비술홀에서 선보입니다. 이번 공연은 금배석 안무의 부요, 조동혁 안무의 어부바, 박종수 안무의 폐인, 김동석 안무의 공명 등 4작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품들은 인간의 존재와 관계, 고통과 회복, 감정의 파동을 몸의 언어로 탐구하며 무용수들의 섬세한 움직임과 강렬한 표현을 통해 관객에게 깊은 울림을 전할 예정입니다. 대구시립무용단은 이번 무대를 통해 현대무용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시민들에게 예술적 사유와 감동의 시간을 선사할 계획입니다. 지영민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11월 27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서구가 출산붐 달서 프로젝트 일환으로 제1회 저출산 콘텐츠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는 소식입니다. MZ세대가 결혼, 출산, 육아에 대한 경험과 생각을 자유롭고 트렌디하게 표현할 수 있으며 코미디, 브이로그, 감동 쇼폼 등 다양한 형식의 영상 출품이 가능합니다. 참가 신청은 오는 12월 10일까지이며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달서구청 홈페이지 또는 공식 블로그에서 영상 파일과 함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수상작 7점에는 총 300만원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되며 달서 결혼출산 정보 다이어리 플랫폼에 게시돼 홍보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달서구 진천동 청소년 마을운영단이 지역 내 아동안전을 위한 아동안전지킴이 집 활동에 나선 소식입니다. 지난 24일 달서구청에 따르면 진천동 우리마을 교육나눔 추진위원회 청소년 마을운영단은 진천동 행정복지센터, 달서경찰서와 협력해 신규 아동 안전지킴이 집 4곳에 팻말을 부착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위험에 처한 아동을 임시로 보호할 수 있는 아동 안전지킴이 집 현황을 직접 점검하고 보호 인프라가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지킴이 집을 발굴, 등록해 안전한 마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청소년 마을운영단은 학교 주변을 직접 점검하고 월배시장 근처 스마일 옷가게 등 신규 대상 4곳을 발굴해 달서경찰서에 등록 및 지정 요청을 마쳤습니다. 이로써 진천동의 아동 안전지킴이 집은 총 14개소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군이 관내 어린이집 8곳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신규 지정하고 지난 24일 현판 전달식을 진행한 소식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민간 가정 어린이집 중 우수시설을 선정해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영유아에게 수준 높은 보육 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는 제도입니다. 올해 대구광역시에서 신규 지정된 공공형 어린이집 10곳 중 8곳이 달성군에 위치하며 이번 지정으로 달성군 내 공공형 어린이집은 총 27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신규 지정 어린이집은 레미안 숲속 어린이집, 아이랑 어린이집, 대시라름 어린이집, 온유 어린이집, 파란마을 어린이집, 다연 어린이집, 화성파크 어린이집, 자연과학 어린이집 등입니다. 지정된 어린이집은 3년간 운영되며 재지정 심사를 거쳐 자격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군은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 외에도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직장공장 새마을운동 달성군협의회는 지난 20일 구지면 화산일리 일원에서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을 실시하며
오래된 담벼락을 정돈하고 푸르른 벽화를 그려 화사하고 쾌적한 마을 환경을 조성한 소식입니다. 박희범 부지면장은 이번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을 통해 마을의 낡은 담벼락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써 마을 경관을 한층 더 밝게 가꿔주심에 감사를 전한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대구 제1여자상업고등학교가 제22회 특성화 고교생 사장되기 창업대회에서 우수학교로 선정돼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한 소식입니다. 이번 대회는 사단법인 한국시민자원봉사중앙회가 주관하고 교육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창업 경진대회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창업 역량을 발굴하기 위해 매년 개최됩니다. 대구 제1여상은 1차 서면 심사와 2차 프레젠테이션 심사를 거친 치열한 경쟁 끝에 특상 1명, 은상 1명, 동상 2명을 배출하며 전국 특성화고 가운데 우수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특히 1학년 김윤지 학생은 시니어의 복약 시간을 알려주는 알람형 복약 관리 물병 아이디어로 특상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2학년 조혜민 학생은 AI 탑재 헬스케어 로봇 공기청정기 아이디어로 은상을, 1학년 김지후 학생은 폐기 섬유를 활용한 세계 시민교육용 DIY 키트 아이디어, 김수아 학생은 친환경 생분해 육모판 아이디어로 각각 동상을 수상했습니다. 대구 제1여상은 특상 수상자를 배출한 학교에 수여되는 우수학교상도 함께 받았으며 김윤지 학생을 지도한 손주희 교사는 우수지도 교사상을 수상했습니다. 두 번째는 가창중학교의 유해약물 예방 뮤지컬 팀이 지난 18일에서 19일 경희대 평화의 전당에서 열린 2025년 전국 학교예술교육축제 뮤지컬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한 소식입니다. 이번 수상작인 창작 뮤지컬 우리들의 SPOT 라이트는 청소년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주제로 주인공 유진이 오디션을 위해 약을 복용했다가 부작용을 겪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실제 청소년의 사회적 문제와 맞닿아 있어 관람객과 심사위원 모두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가창중학교는 2023년 제1회 대회에서도 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정규교육과정에 뮤지컬, 성악, 연극, 합창, 1인 1학기 수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교생이 참여하는 뮤지컬 캠프와 작곡, 중창, 색소폰 등 다양한 예술 중점 방과 후 학교를 무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학생이 예술을 즐길 수 있는 예술 대중화 교육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1월 27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삼동, 두리123동, 성당동 지역의 최용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달서구 건전재정 확립특별위원회 활동 중 확인된 사례를 통해 달서구 재정 운영의 문제와 개선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달서 하이로프 클라이밍장 조성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달서구와 대구교통공사의 협약에 따라 추진되어 총 10억 원의 구비가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준공 2달 만에 운영난으로 중단되며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먼저 기획과 수요 예측 전반에서 허점이 있었습니다. 당초 구청은 청소년 체험시설 확충과 주민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해 클라이밍장을 조성하였으나 수요 조절을 우려하여 하이로프 시설을 추가하였습니다. 결국 전체 예산의 60%가 하이로프에 집중되었고
운영비 부담이 커지면서 수익 구조는 더욱 취약해졌습니다. 의회는 운영비 부담과 운영 중단 시 대책을 거듭 우려하였지만 집행부는 운영과 수요 모두 문제 없을 것이라 답했습니다. 그러나 개장 3개월간 실제 입장객은 당초 예측의 30%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철저한 수요 예측도 대비책도 없었던 사실이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부실한 협약으로 사업 통제권을 상실했다는 점입니다. 협약서에는 구청이 시설을 짓고 교통공사가 운영을 맡는다면 기본 역할만 명시되어 있을 뿐 운영에 개입할 권한이나 수익 사업화를 막는 장치는 빠져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교통공사가 운영을 민간에 재위탁했고 민간업체는 운영비를 메우기 위해 요금을 인상하면서 주민 접근성은 더욱 낮아졌습니다. 좋은 취지로 시작한 공익사업이 민간 수익사업으로 변질되어 갔지만 구청은 법적으로 손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구조적 문제는 지난 10월 1일 새 위탁업체가 재개장한 시설에서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업체는 수익성을 위해 어린이용 놀이기구 13종을 추가 설치하였는데 상당수가 낡은 중고품으로 구성되어 10억 원을 들인 신규 시설의 품격을 떨어뜨렸습니다. 요금 역시 문제였습니다. 집행부는 1차 운영보다 낮아질 것이라 설명하였으나 실제 하이로프와 클라이밍장 이용권은 어린이 기준 5,000원에서 16,000원으로 3배 인상되었고 전체 이용권은 26,000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사설 대형 유원지인 이월드의 야간 이용권과 비슷한 수준이며 울산이나 군위 등 타 공공 어린이 시설보다 2배에서 9배 정도 비싼 가격입니다. 게다가 구청이 설치한 시설물에는 지상권 설정조차 없어 교통공사가 운영을 중단할 경우 철거 소송도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민간위탁이 재차 중단될 시에는 구청의 직영 운영이나 보조금 투입이 불가피해 추가적인 재정 부담도 뒤따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형식적인 절차 이행 문제도 있었습니다. 1차 운영사가 개장한 지 한 달 만에 26건의 하자보수 요청과 2건의 사고 경위서를 제출한 것이 발견된 것입니다. 공사감리 보고서에는 정상으로 기재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준공 직후 보수공사도 진행되었습니다. 집행부는 일단 운영을 시작한 뒤 보수하기로 했다라고 해명하였지만 이는 주민 안전을 뒤로하고 하자 있는 시설을 운영사에 떠넘겨 정상적인 운영을 어렵게 만든 행위입니다. 의회에 보고된 사실과 실제 운영 방식도 달랐습니다. 당초 집행부는 시설 운영을 교통공사 직영이라고 보고하였으나 실제로는 민간 위탁이 진행된 점이 대표적입니다. 의회 판단을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해 오도한 것은 행정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달서 하이루프 클라이밍장의 사례는 우리 구 행정이 예산 집행 과정에서 얼마나 허술한 검토와 관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명확한 운영 계획과 수요 분석, 위기 대응 전략이 미흡한 이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도 결국 국민의 세금 낭비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달서구 재정 운용 체계를 바로 세워 행정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53만 달서구민 공직자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천동 유천동 지역구 의원 서보영입니다. 김성태 전 대구광역시의원이 대통령 지역 공약 사업으로 진천천 생태하천 복원을 건의하여 채택된 진천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에 대해 환기하며 생태하천 복원을 위한 첫걸음으로 본 5분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상하로 지하화 공사가 2027년 말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준공한 지 30여 년이 다 되어가는 진천천 복개도로가 상하로 지하화 공사 준공에 발맞추어 진천천이 시민의 휴식처로 돌아가는 공간으로 재생되어야 합니다. 진천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란 중간 상부 개방형으로 복개된 진천천 유천 내거리에서 월곡 내거리 구간의 차로 일부분을 철거하여 도로 하부에 생태하천 및 친환경 수변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명박 서울시장 때에 청계천 보건공사를 시작으로 경기도 의정부 백석천 등 각 지자체마다 하천에 복개되어 있는 도로나 주차장을 주민들에게 친수 공간으로 돌려준 여러 사례들이 있습니다. 현재 달서구에는 대명천 복개도로와 진천천 복개도로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대구시 관리대상 시설물의 복개도로를 보자면 진천천 복개도로의 경우 1996년 8월부터 98년 12월까지 차수별 준공하였고 현재 시설 등급은 C등급을 받았습니다. 타 복개 구조물과 같은 경우 대부분 B등급을 받은 것과 대조됩니다. 이와 같이 상하로 지하화 공사에 맞추어 진천천 복개도로를 부분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사업의 필요성이 보입니다. 대명천의 경우 잘 아시다시피 2024년 10월 대명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을 마쳐 장기동 무지개 공원부터 공산교 구간까지 홍수 방제 관리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친수 공간으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천천 복개도로 구간은 주민들에게 친수 공간으로서의 공간이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진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재원으로 대구시 맑은물 하이웨이 추진단 신청 개발과의 검토 결과 총 연장 구간 3.4km의 생태하천 복원을 위한 사업비로 약 3천억 원을 추계하였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예산은 구청 자체적으로도 어림없을 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상당한 부담이 되는 예산 금액입니다. 예산 확보 방안 및 사업 추진 방법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환경부, 국토부 사업 공모 등 여러 공모 사업을 검토하여 본 결과 환경부 사업 공모의 기후 탄력적 물순환 회복 사업이라든지 지역 맞춤형 통합 하천 사업, 생물 다양성 관리 계약 사업 등의 환경부 공모 사업이 가장 적정하다고 논의하였습니다. 3천억 원을 한 번에 투입하여 청계천 복원과 같이 단기적으로 사업 진행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 복개도로를 공원화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계별로 사업 진행을 제언드립니다. 먼저 1단계로 월곡 내거리에서 LH 공사 상거리까지의 서울 관악구의 도림천과 별빛 내린천 복개도로 철거 및 친수 공간 조성을 모델로 제언드립니다. 서울 관악구 도림천은 저희 진천천 복개도로와 같이 중간 상부 개방형 복개도로입니다.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간 차선 일부를 철거하여 하천 부분을 넓혀 산책로와 자전거 전용 도로를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하천 가까이에서 산책을 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범지대화 되어가고 있는 복개도로 하부 공간을 살릴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단계별로 구간별로 예산을 투입하여 하천 주변으로 공원도 조성하고 조형물도 세워 주민 친화적인 진천천이 될 수 있도록 이제부터 준비하고 실행하여 대구시의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기를 제안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육아 현풍업 구지면 지역구 군의원 박영동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원영 의장님과 최재형 구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달성군의 미래와 군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지난 320회 임시회 2차 추가 경정 예산 1,681억 원 편성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이번 추경은 본 예산 대비 약 16% 넘게 증가한 규모로 민생회복, 소비 쿠폰, 영유아 보육료 지원, 교육, 문화, 관광, 인프라 확충, 농어촌 관광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안정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추경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적시성 확보를 하여 신속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민이 예산의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정책을 제안하고 선택하는 주민 참여 예산제가 한 단계 더 도약했습니다. 2025년 주민 참여 예산 사업 선정을 위해 사실권의 주민 제안 예산 사업에 오프라인으로 국민 투표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예산 편성의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민주성과 투명성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주민이 지역 현황에 의견을 나누고 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예산 운영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더욱 넓은 통로를 열어주시고 철저한 검토가 뒷받침되어 국민 목소리가 정책에 이루어지는 진정한 지방자치 구현을 기대합니다. 세 번째, 청년 실업 해소, 중장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지역 현안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지역 우수 기업과 구직자를 잇는 캠퍼스를 넓혀 실질적 채용 기회를 제공하고 현장 상담과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형식과 행사가 아닌 내용이 청년 유출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는 달성을 위해 더 많은 국민이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일자리 생태계 구축에 군정의 역량이 집결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우리 달성군은 지난 5월 의료, 요양, 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선정된 후 대구광역시 최초로 통합돌봄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각 기관이 협력해 어르신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연결하는 통합지원체계이자 지역 현장 중심의 돌봄으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에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본 사업이 전면 시행에 앞두고 있는 만큼 사업 성과와 현장의 목소리를 꼼꼼히 점검하여 대상자와 가족 모두가 만족하는 돌봄 모델로 발전시키는 데 행정의 전폭적인 지원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연재난, 사회재난 등 각종 위험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번 여름 폭우와 폭염, 이중 재난이 발생하고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복합적 요소로 작용하는 등 복합재난 시대가 가고 있습니다. 특히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은 재난 발생 시 더 큰 피해를 입고 회복에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복합재난 대응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 및 회복력 강화를 위해 맞춤형 대응체계 확립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달성 국민이 행복한 달성으로 거듭나기 위해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더욱 중요할 때입니다. 앞으로도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의 현장에서 빛날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